7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됐습니다. 2024년, 2025년. 호주는 회계연도가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새 한 해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와 동시에 좀 어이없이 발표한 내용이 있죠. 제가 게시글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학생 비자 비용이 2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1위. 영국, 미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올린다는 분위기는 풍겼었는데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해버렸어요. 지금 호주 유학 준비하시던 분들은 지금 몇 번째 연타야 이게. 일단 내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신청자 학생부는 이전 710불에서 1600불로 올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혼자면 그렇고 배우자 또는 만 18세 이상의 동반 자녀가 있으면 인당 530불이었는데 1190불, 이것도 2배 이상 올랐어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하시면 175불이었는데 390불로 올랐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는 비용은 그대로 700불인데 이거 많이 헷갈리셔가지고 저도 많이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승인받고 호주로 들어와서 이거를 연장할 때는 들지 않아요. 근데 호주에서 승인난 비자로 머물다가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700불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해서 승인받았습니다. 비행기 타고 날라왔어요. 농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고 세컨을 받아서 호주에서 세컨 비자를 받고 살고 있다가 나 공부해볼까? 학생 비자 신청한다? 이거 700불 추가됩니다. 다른 경우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받고 비행기 타고 유학을 왔어요. 여기서 학생 비자를 신청한다? 추가 비용 없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신청하는 거니까. 근데 이미 호주에서 승인받은 학생 비자로 머물다가 학생 비자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1600불에 700불이 더 붙는다는 얘기죠. 미친 거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그라탄 연구소에서는 학생 비자를 2,500불을 처음에 제안을 했었답니다. 그라탄은 진짜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진짜 악덕인 것 같아요. 집 임대료도 높아지는 게 유학생 때문이라고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가기도 했고요. 그 코비드 이전이랑 지금이랑 유학생 수가 크게 차이 안 난다는 기사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한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정치는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야당인 자유당 대표가 피터 더튼이죠. 자유당이 이민에 대해서 늘 어렵게 만드는 노력들을 계속 해왔었어요. 자유당이 백호주의, 그러니까 백인들을 더 우선시하는 성향이 좀 더 강하다, 이런 내용의 칼럼도 본 기억이 있고요. 정권이 자유당이었는데 노동당으로 바뀌고 이렇게 이민이 진행되어 오는데 피터 더튼이 그라탄의 힘을 빌려서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비자 비용을 올려서 외국인 임시 비자자들로부터 이득을 많이 취할 수 있다면 정치인으로서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죠. 호주에서 투표권은 임시 비자자도 영주권자도 아닌 시민권자들에게 있는데 사실 이민을 준비하는 우리처럼 호주 사람들은 이민 비자 이런 거 관심 별로 없거든요. 비자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우리가 얼마를 내는지, 유학생들이 학비를 얼마나 내는지 그런 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호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모르면서 우리나라에 머무는데 돈을 많이 내게 한다? 이 사람 괜찮네? 라고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에 눈앞에 이득이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호주에 좋은가? 많은 뛰어난 유학생들이 발길을 돌려서 다른 나라로 가고 호주는 다시 인재들을 잃고 훅폭풍을 맞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블리지 라는 사람이에요. 이민성 전 차관보인데 이분은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얘기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아무튼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올린 게 1600불인 거예요. 지금 한국의 뉴스들도 보면 호주 관련된 기사에 칼을 든 호주, 칼을 뺀 호주 막 이러는데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감히 상상하기가 좀 어려워졌는데 예전처럼 아이가 한 명이 있는 가정이 호주에 유학을 온다 칩시다. 영주권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 비자 비용만 주 신청자가 1600불에 배우자가 있으면 1190불에 아이 한 명에 390불. 비자 비용만 해도 3180불이에요. 영주권이 뭐야 이게.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호주에 유학을 오시려면은 OSH라고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견적을 대충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주신청자의 배우자의 아이 몇 명 이렇게 넣고 보통 24개월 공부한다 치면은 26개월 비자가 나옵니다. 그럼 이 26개월에 대한 보험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넣고 찾아보니까 알리안츠는 22,577불, 그 다음에 부파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 넣고 24,787불, 대략 2천만원 조금 넘어요. 이거 중요한 거는 일시불로 비자 신청할 때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번에 잔고 증명하는 것도 올랐잖아요. 호주에 머물 동안 너희가 재정을 감당할 수 있는지 증명을 하라. 한국 유학생들은 크게 없어도 신청이 가능하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가족인 경우에는 조금 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 신청자는 29,710불, 배우자가 있으면 1394불 추가, 자녀가 있으면 4,449불 추가, 총 약 44,000불, 한국 돈으로 약 한 4,100만원 정도. 이까지만 해도 부담이 있는데 학비가 메인이잖아요. 만약에 바첼러 공부를 한다면은 6개월에 보통 한 학기에 1,500만원 생각해야 되니까. 근데 학교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구해야 돼. 근데 임대료도 올랐어. 최저 잡아도 월세 200만원 정도. 근데 애가 있는데 또 차가 없이 다닐 수 없어. 차도
7월 1일자로 포인트 제도가 바뀌니 어쩌니 말이 많았는데 뭐 크게 발표한 건 아직 없었어요. 이게 이민법 개편 역사상 크게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내용이라서 아직 안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배우자에게도 높은 영어 점수는 하기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거기다가 졸업이 전 35세 컷 해버렸죠. 애가 있다면 35세는 보통 넘으시니까 이미 와 계신 분들은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고, 한국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분위기에 가정이 있는데 이 리스크를 또 안고 선뜻 못 오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을 접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막으면은 이게 2년 3년 정도는 최소 지나야지 티가 난단 말이죠. 왜 졸업자들이 그때 나오는 거니까 이민 신청하는 분들이 줄어드는 거고 일손이 부족하면서, 그런 다음에 또 뭔가 완화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민 역사상 비자 가격이 내려간다거나 영어 점수가 낮아진다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게시물에 제가 인비테이션 라운드도 같이 링크를 걸어 드렸었는데 거기 인비테이션을 몇 명이나 받았는지 컷오프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시면은 소름이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올해 6월 13일에 뿌려진 건데, 올해 이렇게 졸업하고 이민 신청하신 분들은 팬데믹 그 입국 봉쇄가 끝나자마자 막 이렇게 몰려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올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때거든요. 2020년 2월달에 입국 봉쇄를 했고 2021년 말에 이렇게 입국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한 2년 정도 동안 막혀 있다가 2023년까지 그때가 굉장히 경쟁이 낮았죠. 그러니까 컷오프가 최소 점수라도 65점이라도 막 이렇게 뽑아졌었는데 입국 봉쇄가 풀리자마자 막 이렇게 들어왔던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간호를 많이 추천을 했었는데 간호 컷오프 점수가 85점인 거 보고 많이들 멘붕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간호를 추천 안 하진 않아요. 간호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왜냐면 호주는 무조건 간호사들이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간호사가 85점 컷오프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다른 직업군은 훨씬 낮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호주가 무조건 필요로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안정권에 있는 직업군이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189를 노리고 계셨던 분들은 쿼타가 줄어들면서 경쟁이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좀 나이가 많다, 결혼을 했다, 영어 점수가 좀 낮다 그러시다면 다른 비자 쪽으로 눈을 돌리실 필요도 있고, 점수제로 간다면 졸업 후에도 경력이나 더 높은 영어 점수를 위해서 더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죠. 근데 간호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간호는 아직 괜찮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직업군에 대해서 선택하실 때 꼭 법무사분들 유학원 가셔서 법무사분들이나 꼭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필드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다루시는 그 시야는 또 다르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민하는데 이런 직업군이 좋습니다, 이거 이런 옵션이 있어.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냐. 영주권 도전하시다가 중독 포기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영주권이 다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먹고 살지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계속 할 수 있을 만한 직업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찾은 기사인데 스테이트 노미네이티드 쿼터를 좀 조정한다. 그러니까 491이랑 190이 되겠죠. 기사 내용은 서호주,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랑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랑 태스메니아가 이 세 스테이트가 승자라고 표현하는데, 호주는 연방정부가 있고 주정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정부에서 쿼터를 좀 더 달라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왜냐면 이민자들 받으면 그 지역 발전이 좋기 때문에, 물론 상황마다 다르지만 날씨 좋은 이 퀸즐랜드는 900명에서 600명으로 오히려 줄였습니다. 사실 그 팬데믹 시즌에 멜번이랑 시드니에서 퀸즐랜드로 넘어온 인구가 굉장히 일단 많기도 하고, 그래서 퀸즐랜드는 늘 일손 부족이 다른 주보다는 조금 적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야당 자유당 피터 더튼 대표가 이 임대료 인상을 막으려면 입국부터 막아야 된다 라는 얘기에 퀸즐랜드 총리가 동의를 하고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에는 알바니지가 봤을 때 여기는 진짜 주택 부족이 심각하다라고 봐서 여기에 쿼타를 좀 더 준 거고, 다마도 새로 나왔어요. 이번에 올해에는 189 쿼타가 이렇게 작게 나왔고 컷오프 점수가 이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내가 살고 싶은 주,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서 계속 어떻게 노력한다기보다 코비드 이전으로 지금 다시 돌아간 거예요. 여기서 비자 준다, 여기 쿼타가 더 많다 할 때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주 이동해가지고 190도 받고 다마도 노리고 491도 쫓아가고 이렇게 하시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요즘 나오는 기사들 보면은 유학생 분들에게도 그렇고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그렇고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어. 그냥 막막하다라는 표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민을 받는 전체적인 쿼타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더 노력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영어 점수도 그렇고. 아무튼 추후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큼직큼직한 내용이 뭐가 있냐, 계속 얘기하는 포인트 제도, 이민 점수표, 이거는 바뀌긴 바뀔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라탄에서 얘기했던 걸 어느 정도 수용해서 어느 정도 변경할지, 그리고 스킬스 디맨드 비자 이 디테일이 어떻게 나올지, 이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신청할 코어 스킬스 이 직업군 리스트가 어떻게 나올지 발표 나는 내용들이 있으면 영상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